클로즈업, 조작.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근심 쌓인 내 사진 클로즈업하면 조작범 2심 직격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진 10명 같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이렇게 지났으니까 요거는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그렇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이거 그럼 내가 만약에 사진 클로즈하면 조작이야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입니다.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마크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가능하면 외국어보단, 외래어보단 우리나라말 쓰는 게 좋죠. 클로즈업보다는 확대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사진 확대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거 조작범 되는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지 말라 그러면 도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비대위 회의의 모습이에요. 비대위 회의 모습을 살짝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희 고소할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좀 뭐 권성동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일리는 있죠. 이번에 그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그 김문기 몰랐다 사진 촬영을 조작을 하고 했던 게 무죄로 났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없던 사진을 만든 게 아니라 클로즈업 한 거를 법원에서 또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록 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했으면은 가짜인데 이번 법원에서는 그건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사슴하고 말하고 구별이 못 되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한 거로 볼 정도로 조금 어폐는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또 저렇게 하고 불리하면은 또 재판장을 비난하고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항소심이 저는 좀 무리는 있다고 봐요. 그 지난번에 김인섭이라고 그 박현동 네. 관련된 사람도 뇌물 그 징역 5년 받고 추징금도 67억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 백현동 로비로 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무죄라고 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우리한테 불리하면은 네.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 그래서 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말도 이해는 가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는 인정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한테 맞는 판결이면은 또 맞다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또 아니라고 좀 비판하는 게 좀 문제는 문제다라는 취지로 좀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 사진을 직접 볼까요?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본 사진은 이렇게 다 같이 좀 찍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1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한 사진은 이거죠. 뭐 유동규, 네, 지금 이 김 전 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다 같이 서로 골프 쳤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사진이 사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확대입니까? 조작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저건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게 무슨 법률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거는. 근데 아무튼 이제 법원에서는 저걸 조작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건데, 근데 무죄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사진 하나만 가지고 저게 이른바 확대가 아니고 조작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무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저게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 법원의 재판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저 장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원의 판단이라는 건 당연히 존중돼야 되죠. 근데 여야 말씀을 이제 윤 대표님 하셨으니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일단 누군가를 알았다는 게 인식에 관한 문제다. 네. 그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의 그 처벌 대상이 행위에 관한 거로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공직선거법 250조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을 아주 엄격히 제한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건 사실은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 당시 저렇게 그 큰 사업을 하는데 백현동 사업 시장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가능해요. 그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인데 이건 법률이잖아요. 법률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공소 사실과 이 피고인의 이해가 당연히 엇갈리는데 대단히 애매하고 앞뒤 정황상 맥락이 말이죠. 이럴 때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하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잖아요. 그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 또 윤 대통령도 구속 취소가 대단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았고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이 과도하게 법원의 2심 판결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조작이다 저를 그걸 비아냥거리고 저런 태도는 그렇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있는 그대로 정보를 대처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맞지 법원의 판결 저렇게 비꼬듯이 하는 거 저건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그렇게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네. 네. 그 두 분이 이번에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화두였다라는 거죠. 모두가 확대하지 마, 가까이 와서 찍지 마, 이거 조작이야, 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반농, 반진 뭐 이런 비슷하게 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지금 사진 이렇게 확대하면 요거 조작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지금 여권 안에서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게 진짜 좀 한숨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문헌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원본 사진 중 일부를 떼어놨다, 조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조작에 대해서 아주 또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원본 사진 중 일부를 떼어놓은 거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부만 떼어냈고 뭔가 클로즈업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당겨서 사진을 확대한 것뿐인데 이게 조작으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는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성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진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원본이 아니고 이게 뭔가 수정이 가해졌고 조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해서 허위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 문헌의 해석의 차이여가지고 네. 저도 이거를 법적으로 딱 조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을 한숨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유는 애매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영역이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지금 계속해서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신당의 이기인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기인 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기인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바로 그 사진, 같이 골프 쳤다고 말한 그 사진, 이기인 최고위원이 직접 제일 처음에 제시한 사진이었었죠.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 사진 다 조작이라서 그럼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계인 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야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여권은 이재명 대표 2심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반발을 이건 반발이 아니라 사실 여권이 흔들리는 거야라고 본 기사도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이재명 무죄에 흔들리는 여권 친한계도 윤 파면 안 돼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면서 오히려 여권이 흔들리면서 친한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친한계는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었는데 파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얘기인 건지 볼까요? 박정원 의원입니다. 저는 탄핵에도 공개 저는 원래 그랬었어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면죄부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탄핵은 불가합니다. 시간도 벌어야 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파면을 피하고 다시 복귀하는 길입니다. 기각입니다. 각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거를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걸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대로 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지금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은 저 박정훈 의원도 저 한동훈 계잖아요. 그 한동훈 후보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살 자리가 공도 동망이죠. 공도 동망. 예? 친윤이고 친한이고 같이 망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사법 리스크에서 거의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으면 지금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은 2달 후에 선거를 하면은 뭐 6월 달에 대선을 한다면은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 국회 탄핵 결의안 할 때 그 8명이 가세해서 그 탄핵 통과하는데 많이 공헌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윤 대통령이 내란을 실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은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계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 인용이 되면은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거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저는 대선이 이제 2027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친한계가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내셨어요. 최 교수님. 전 박정훈 의원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뭐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위기가 닥쳤죠.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뭐 대법원 판결 운운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물리적 시간적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예 탄핵을 찬성한다. 본인이 원래 이제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니까 반대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원래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이 돼야 되는데 뭐 본인이야 뭐 처음부터 탄핵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저건. 이재명 대표는 거부감 가질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부분과 절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완전 상수로 두고 근데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30%대가 있단 말이에요. 고정 지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이 저 부분을 일단 무조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일단 헌법과 법률에 이 지금 비상경 행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걸 따져보고 그게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정당한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어요. 지금. 탄핵 찬반 세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비판의 방향이.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사실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더라도 저런 논리로 한다고 다른 논리로 하든가 다른 논리로 탄핵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어쨌든 탄핵 되면 안 돼서 원래대로 가자. 그건 전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인 이 국회의원의 발언치고는 박정훈 의원 개인적으로 꽤 제가 뭐 알기도 하고 네. 하고 저 앵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저거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저런 말을 하는 거. 저건 논리가 결론은 좋아요. 결론 자기 생각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건 좋은데 저런 식의 논리 전개는 과연 저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느냐?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기 기사를 좀 다시 가볼까요? 네. 근데 박정훈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목으로 뽑은 거 아니야?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익명이에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온 한 중립성향 의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30차례 줄탄핵을 했는데 정권까지 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이 당분간 더 이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적대적 공생이 더 이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즉슨 윤 대통령이 파면이 아니라 복귀해서 윤이 어떤 이 대립 구도가 좀 더 가는 게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은 게 상당히 또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누구의 얘기냐 볼까요? 이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억지 무죄가 된 건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다. 사법부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건 참으로 유감인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잘 됐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선 더 편하게 됐습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아서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나오는 게 땡큐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나가 나가면은 이재명 대표를 누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저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론조사 순위도 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앞서지 못하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오히려 앞서지. 저는 더 중요한 변수는 진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상수로 가야 되잖아요. 네. 2025년 6월에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어떻게 보면은 주도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고 봐요. 물론 뭐 지지자 결핍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근데 2021년 5월 앞으로 2년 2개월 후에 네. 이재명은 저는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진짜 홍준표 저 말은 시장 말은 절반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이 거의 31%가 넘는 압도적인 일인데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터널이 거의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지금 거의 못 뛰고 있어요. 탄핵 발표도 안 했는데 벌써 선거운동 하냐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배반하는 게 되잖아요. 민주당은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후보로 나서냐 또 안 뛰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만 지금 뛰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런 말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해라. 오히려 땡큐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글쎄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겠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좀 위기감이 좀 느껴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저항하려는 힘이 지금 이제 극대화돼서 부딪히는 게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쭉 미뤄져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4월 18일 이후까지 넘어가 버리느냐 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어차피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대한 선거를 좀 미루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미룰지 아니면 최소한 다음 주 상해는 나올지 요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쭉 미뤄져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4월 18일 이후까지 넘어가 버리느냐 아니냐 요 싸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4월 18일이 지금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거거든요. 이 퇴임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재판관 3인 국회에서 이제 추천한 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이 선임 임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헌재에서도 이게 4월 18일 이후로 가게 됐을 때 나머지 재판관 2명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이 결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잡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4월 18일 이전이 될 것 같고 네.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그때 당시에 퇴임 3일을 앞둬두고 이제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4월 초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지만 아무리 늦어져도 4월 18일 이후로 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또 탄핵 인용에 대한 그런 정족수 채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후의 혼란스러움을 고려했을 때는 헌재에서 아마 최대한 이제 늦게 끌더라도 늦어지더라도 4월 18일 이전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지금 8명인데 그중에 2명 퇴임하고 6명이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4월 18일 넘기는 일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늦어져도 4월 18일 전에는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자꾸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민주당 탓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엉터리 소추문을 던져줘가지고요. 민주당이 던진 소추문이 막 좌충우돌 우왕좌왕 또 내용도 변경하고 헌재가 정말 아주 나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느라고 이게 사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 하나만 해도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뭐 탄핵 소추 30번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발표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감사원장, 예.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검사들 3명. 3명. 예. 그러니까 다른 일 투잡되게 만든 것 같아요. 헌재를. 민주당이 스스로 너무 많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네. 이거 한 건으로도 지금 정신없을 상황에.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로 헌재가 너무 늦다라고 주장할 상황 그 자격이 없다. 네, 조정훈 의원. 민주당이 그렇게 수십 건의 뭐 탄핵을 지금 헌재로 넘기고 난 다음에 왜 일을 빨리빨리 뭐 처리를 못하냐고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정훈 의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최창일 교수님. 의원들이 말이죠. 좀 비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저기 그 권성동 원내대표 비유 이제 네. 비유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엉터리 소춤을 던져줬다.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엉터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군데요? 그게 가장 본질 아닐까요? 정말 전 여야 떠나서 의원들이 정말 너무 정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조정훈 의원. 정말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투잡을 뛴다 이런 말 이렇게 중차대할 때 저런 식의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 비판이. 그래서 일단 지금 4월 18일 이전에 돼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행태를 보니까 그것도 못 믿겠어요 이제. 저는 예상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상하는 거 다 틀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언제 심판할 거다라는 건 모르겠고요. 네. 워낙 우리 한국 정치가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아무리 탄핵권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늦어진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지 하나의 이게 늦어진 이유의 단초를 본다면 말이죠. 네. 며칠 전에 한덕수 총리 기각됐잖아요. 탄핵 선고에서. 그 재판관의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기각은 됐습니다만. 그 기각 각하의 이유가 많이 달랐단 말이에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예 위헌 위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고 네. 정계선 재판관은 모든 게 위헌 위법하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재판관 달랐단 말이에요. 기각 의견된 재판관.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분석에 무게가 실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볼 때, 그걸 단서로 볼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그 비상계엄의 행동은 위헌 불법적인 것 같은데 아무리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 방향이 다르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4월 이제 4일이 11일이 금요일이에요. 18일이 금요일이고 18일이 퇴임 날인데 네. 저는 4일 아니면 11일 날 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전에라도 나야 되고 그럴 거라고 이제 또 믿고 싶습니다만 알 수 없죠. 워낙 뭐 어떻게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상이 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나는 언제 선고가 날지 예상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월 4일 아니면 11일쯤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체 언제야? 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자꾸 이게 늦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 대세론이냐 대체론이냐라고 했었는데 대세론으로 명확하게 굳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기사 볼까요? 대체론. 이재명 대세론에 윤심 후보가 웃는다. 국민의힘에서 윤심 후보, 그러니까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겠죠. 굉장히 여건이 지금 많은 후보들이 이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윤심 후보가 웃는다라는 거예요. 대체 누구누구가 있나 같이 좀 볼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좀 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를 다 좀 통틀어서 좀 있는 거죠. 네, 양쪽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기둥. 하나는 이재명 대표, 하나는 없다. 네, 쭉 볼게요. 없다, 모름, 무응답이 양대 산맥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잔잔하게 지금 이 후보들이 가운데 쭉 있는데 빨간색이 국민의힘이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네,
이준석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여기는 빨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 이 중에서 윤심 후보가 웃는다는데 윤심 후보는 누구이며 왜 웃는다는 거냐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저 기사는 경향신문에 난 건데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쓴 기사가 아니고 너무 민주당 시각에서 너무 진보 좌파 입장에서 시각을 본 거 아닌가. 왜 윤심 후보가 웃나라고 기사를 보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 대세론이 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친윤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친윤을 뽑는다. 대선을 포기했으니까 그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됩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세론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아니겠어요? 만약에 탄핵되면은 뭐 2달 후에 선거하면은 아무리 친윤이나 반윤이나 네. 뭐 누가 나와도 사실은 이기기가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봐서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 기각이 되면 탄핵 기각이 되면은 네. 윤 대통령도 그 약속했잖아요. 개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판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심 후보든 뭐 한심 후보든 다 웃을 수 있는 거지. 저렇게 좀 굉장히 편향된 저는 기사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기사 자체가 좀 편향됐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거는 최 교수님 의견도 살짝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전히 무죄가 됐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이른바 적대적 공생이 상당히 가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들인데 특히 이번 이제 최근에 몇 년의 우리 정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게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한쪽이 살아났으니까 적대 한 축은 또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저건 나름대로 원론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대한민국의 적대적 정치의 구도를 이제 얘기한 그런 기사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윤심 후보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는 대단히 더 강화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윤심이 실린 후보가 상당히 힘을 더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 적대적 공생 관계가 유지돼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안 나왔다면 윤심이 실릴 가능성이 아예 공간이 협소해지겠죠. 네. 거의 소멸될 텐데 적대 한 축이 있고 적대 한 축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건 정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이건 상당히 제가 윤 대표님하고 다 갈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두 분이 약간 적당히 좀 공통점을 찾으시는 면도 있고 좀 다른 말씀하신 경우는 이번에 좀 갈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